3월 15일 금요일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라서 더더군다나 관심들이 크셨을 텐데요. 자,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양시장의 흐름이 살짝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2,000선을 호기롭게 회복했던 어제 우리 증시는 오늘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기준입니다. 조금 전에 한 1990선까지 잘 지켜낸 듯 했는데요. 동시효과 상황 끝나면서 코스피 지수는 현재 15포인트 정도가 빠졌습니다. 1986포인트대로 0.78%가 하락을 했습니다. 갤럭시 S4 발표 이후에 관련 주가가 조금 힘을 받지 못한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반면 코스닥은 오늘 힘있게 잘 상승을 해줬습니다. 오늘도 1.22포인트가 상승하면서 554.8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555선을 지켜내지 못한 게 살짝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시황을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3월 15일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전차 군단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 하루인데요. 엔화 약세가 어느 정도 둔화되자 자동차주 주가는 오늘 강세를 보인 반면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S4를 출시하면서 급락했고 이 가운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IT주 주가 역시 동반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1990선을 공방에 두고 등락을 펼쳤던 코스피 막판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78%의 하락 흐름 보이며 오늘 1990선 지켜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1986포인트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 쪽에서 현선물 모두 매도로 대응하면서 지수의 하락 흐름이 두드러진 하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4일째 강세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장에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 이어지긴 했지만 이내 개인 쪽에서 매수세를 강화했고 막판 들어서는 기관 역시 매수로 대응하면서 지수의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22%의 오름세 보이며 554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막판 들어서면서 매도 물량 강하게 출하하면서 133억 원의 매도 물량,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전일 급등감에 따른 부담감으로 약세 내림세로 장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11시 구간 들어서면서 상승 반전 성공했는데요. 미국의 고용지표 호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달러 강세화가 탄력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1월 30전에 오름세 보이며 1,110원 3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2%가 넘는 조정 흐름 받았습니다. 오늘 150만 원 선 내준 채 148만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반면 현대차 3인방 오늘 나란히 강세입니다. 현대차가 3%대의 오름세 보이며 22만 원에 현대모비스가 2%대의 강세 보이며 30만 6,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기아차 역시 2%대의 강세 보이며 54,2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약세 흐름입니다. 28,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한국전력 큰 폭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6%대의 급락세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강한 매도 물량 출하한 하루입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31,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과 현대중공업이 1%대의 조정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파라다이스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21,6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CJ오쇼핑 2%대의 강세 보이며 30만 3,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동서와 SK브로드밴드 오늘 1%대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오늘 GS홈쇼핑과 이시제는 약세 흐름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다음과 SFA는 2%대의 강세 흐름 이어졌고요. 포스코 ICT의 경우 3%에 가까운 내림세 보이며 7,78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IT주 주가 동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삼성전자 갤럭시 S4를 출시하면서 오늘 이에
불구하고 큰 폭의 내림세가 이어졌는데요. 3%에 가까운 조정폭 받으며 148만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LG전자 역시 1%대의 하락 흐름, 삼성 SDI가 1.4%대의 내림세 보이며 오늘 주당 2,000원씩 밀렸습니다. 이어서 LG디스플레이 역시 2%대의 조정폭 보이면서 32,2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갤럭시 S4가 출시되면서 이 IT 부품주와 무선 충전주 주가가 동반 약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최근 단기 급등했던 만큼 재료 노출 이후 조정세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먼저 IT 부품주입니다. 파트론이 1%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25,400원에, 세코닉스 3%대의 내림세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옵틱 역시 4%에 가까운 하락폭 보이면서 19,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무선 충전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동반 하락 흐름입니다. 이 동양 EMP의 경우 3%대의 내림세 보이며 16,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크로바 하이텍 오늘 급락세입니다. 10%대의 내림세 보이며 8,11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와이즈파워 역시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졌는데요. 12%대의 급락세 보이며 1,01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엔화 약세 기조가 둔화되자 자동차주 주가가 동반 강세 보인 하루입니다. 현대차가 4%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오늘 주당 800원씩 올랐습니다. 기아차 역시 2%대의 상승 흐름, 현대위아 역시 2%대의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LCL이 오늘 10%대의 급등세 보이며 15,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화신 역시 12%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11,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창조사주 주가가 중소기업청이 1조 원 규모의 중소벤처펀드 조성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서화정보통신의 경우 차익 실현 매물의 약세 흐름 보였고요. 기산텔레콤은 상한가, GS 인스트루 역시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최문기 카이스트 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이 와이브로드 주가가 연일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기산텔레콤이 상한가 보이면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빛과전자가 상승 흐름, 이론 역시 1%대의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자본 장식 우려감에 오늘 RNL바이오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며 장마쳤습니다. 오늘 하한가 도달하며 장마친 RNL바이오는 2,0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성엔지니어링 살펴보겠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은 오늘 황철주 대표의 중소기업 성장 내정 소식에 강세 보였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1%대의 상승세 보이며 6,6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팀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오후장 들어서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는데요. 상한가 도달한 팀스 오늘 13,4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옵트론텍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갤럭시 S4가 출시되자 대부분의 IT 부품주 주가는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에 반해 옵트론텍은 이 갤럭시 S4 탑재 블루 필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4%대의 오름세 보이며 15,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와 함께 시장의 자세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의 종합지수는 1990선을 좀 내줘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코스닥은 탄탄했고요. 자, 이런 상황으로 이번 한 주 마무리했는데요. 다음 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만기일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 압력에 대한 부담이 좀 많았었는데요. 프로그램 매도 물량들이 어제는 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만 이제 오늘 외국계 자금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도 물량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 좀 부담을 더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모멘텀 부재에 따른 눈치 보기 국면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 과열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뭐 시장에 부각될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수는 좀 제한적인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제 개별 종목의 모멘텀이 좀 지속되는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IT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 모멘텀이 견조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 전략 크게 부담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좀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들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라든지 뭐 IT 장비주들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정리와 전망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여러분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오늘 하루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약세이고 한 주를 놓고 보더라도 주 초반 위치로 다시금 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만 연중 그래프를 봤을 때는 여전히 우상향 쪽으로 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시장의 에너지가 아직까지 좀 굉장히 많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자, 이런 에너지가 다음 주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상향으로 계속 우리 증시를 좀 끌고 가줄런지 그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수 자체의 모멘텀보다는 IT 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모멘텀이 지속되는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봐야 되는 일정이 그 뭐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라든지 뭐 이탈리아 연정 구성 관련된 내용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인 리스크로 반영될 우려는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다음 주에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또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대내적인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장이 탄탄하다는 그런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삼성증권 투자전략팀의 임수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입니다.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의 수급 특징 또 업종별 특징을 상세히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 코스피를 보게 되면 일단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만기 우려감 해소에 따라서 장 초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장에서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 코스피의 지금 이제 3분봉 차트인데요.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물들이 출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하향 곡선을 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사실 그 원인으로 이제 꼽는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기업은 오늘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전자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도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과 상당히 오늘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워낙 뭐 시총액이 뭐 20%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까 역시나 삼성전자가 집중적으로 좀 외국계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이렇게 많이 주가가 눌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과 함께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역시나 그 갤럭시 S4에 대한 그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그 심리 자체를 굉장히 좀 악순환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오늘 투자 주체별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게 되면 장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과 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상당히 강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엇갈렸던 지점은 역시나 그 10시 좀 넘어서 10시 반 정도서부터 이제 엇갈리기 시작했는데 외국인들의 매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출회되는 게 보이시고요. 그다음에 종가까지도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물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보였고 기관과 개인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매수를 늘려가면서 시장 대응을 했지만 외국인들의 그 삼성전자 집중 매도세를 역시나 견디기는 좀 힘든 장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의 오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점을 이제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매매 동향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외국계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거래를 하게 되는데 역시 11시, 10시 이 사이 부분에서 매물들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장마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차익 매물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을 좀 강하게 눌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도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점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좀 매도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 업종별로 오늘 이제 투자 순매매 수를 보게 되면 역시나 그 개인과 기관들이 많이 매수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오늘 기관 같은 경우는 이 전기전자에 대해서 매수를 크게 보였습니다.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도 이 전기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매수를 보였지만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고요. 역시나 그 전기전자 업종도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가지고 또 보게 되면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좀 선방한 업종들도 역시나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업종 지수로 잠깐 보게 되면 오늘 운수장비 업종들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자동차 업종들이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뭐 엔화 약세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상승하게 되면서 이 운수장비 업종들 특히나 자동차 섹터들이 좀 강하게 반등을 했고 오늘 장에서 또 특이한 것은 이제 종이목재 업종들이 역시나 구조조정 끝난 이후에 굉장히 상승폭이 오늘 장에서 좀 가팔랐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또 역시 섬유의복 업종,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변화가 있는 시기다 보니까 이 섬유의복 업종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오늘 장 막판까지도 굳건하게 좀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락 특징 업종으로 보게 된다면 사실 전기전자의 이 역할도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전기가스업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나 그 한국전력에 대한 그 실적 자체가 좀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그 한국가스공사도 동반 하락하게 됐죠. 그러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4% 넘는 거의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게 오늘 장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뒤이어서 뭐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역시나 운송장비 부품 업종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그 코스피의 영향과 똑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이 오늘 장에서 역시나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특징이었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 인터넷 업종들 또한 굉장히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인터넷 업종에는 뭐 여러 섹터들이 여러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코스닥 장을 그나마 이 운송 장비와 이 인터넷 업종들이 코스닥의 상승을 좀 지켜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종목 그 투자자 순으로 투자별로 그러니까 기업별로 한번 놓고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게 장은 사실 나쁜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474종목이었고요. 하락 종목 수가 447종목이었는데 집중적으로 이제 매도가 이거는 지금 여기는 코스닥이고요. 코스피로 돌아가서 한번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지금 460종목에 달했고 하락 종목 수는 359종목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승 종목 수가 많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형주 위주의 1%의 급락세가 나왔는데 대형주들의 탄력은 상당히 좀 약했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형주, 개별주 위주로 강했다는 점이 오늘 장의 특징이었고 한동안 이런 장세는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S4라는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소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수급 특징, 업종별 특징을 정리해봤습니다. 특히나 오늘 운수장비라든가 코스닥에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관련해서 그동안 좀 엔저 현상으로 상당히 좀 짓눌려 있던 그런 분야로 상당 부분 좀 에너지가 몰리면서 오늘 상승을 해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보다 더 좀 많이 올라주길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번에 이슈와 함께 등락 나타낸 오늘장 특징주 어떤 것들을 꼽으셨는지요? 네, 제가 오늘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기업은 이제 TLI라는 기업입니다. TLI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펜리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그 펜리스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TLI가 보게 되면 2월 달이죠. 2월 달부터 지금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 만에 무려 5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그 윈팩이라는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됐고요. 그 자회사 가치가 좀 부각이 됐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 개선이 올해 들어서 이 펜리스 업체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뭐 TLI뿐만이 아니죠. 뭐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게 실적 개선에 대한 긍정적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오늘 장에서도 6.8%라는 굉장히 높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급상으로 한번 놓고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투신권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외국인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저가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장에서 최근 들어서 장 자체는
여신의 이 투신권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막판 그 상승 마지막 상에서 약간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고 단기간에 워낙에 급등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고요. 물론 자회사의 가치라든지 실적 가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주가 조정 시까지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엔텔스입니다. 엔텔스는 좀 이렇게 생소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 엔텔스라는 기업은 원래 그 LTE 관련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제어 솔루션, 그러니까 트래픽 제어 솔루션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SK텔레콤에서 사내 벤처로 출발해서 말 그대로 독립했다가 성장해서 최근에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높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워낙에 그 실적 가치, 그러니까 기업 가치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 트래픽 관련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별 주체로 탄력 주체라고 본다고 한다면 역시나 푸사 기업들은 대부분 그렇죠. 이 기관 투자자들의 이 매수세가 역시나 그 탄력 수급을 이끌고 전반적인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약간 중장기적 측면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들까지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서 좀 보기 드문 세 주체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구간에서 굉장히 또 이 기업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공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장의 그 평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저평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약 조정 시에 11,000원선 부근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11,000원선 부근에 왔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시장에서 뭐 헬스케어다 그런 전망 산업이 강해진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종근당이라는 모회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매출처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채널 유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향후에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하고 최근에 이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 업종들의 그 상승세와 같이 더불어서 약간 좀 테마적 측면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투신권의 그 매수세보다는 강한 쪽은 어디냐면 이 바로 연기금이 주체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물론 상승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경향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을 하방 경직을 시켜주면서 다시 올려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 역할에 힘입어서 역시나 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동반적으로 같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작년 같은 경우 종근당 바이오가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R&D 비용이라든지 원재료 가격 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 바이오 기업들이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 바이오주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 관점으로 돌아서고 있고, 역시나 수급상으로 봤을 때 종근당 바이오 추가적으로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오늘 장에서 역시나 좀 최근에 거의 조정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나올 때 15,500원 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TLI, 엔텔스 그리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 속하는 종근당 바이오까지 세 종목 오늘장 특징주로 꼽아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워낙 가파른 상승세에 놓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예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이 아니라 다음 주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장은 하락을 했던 상승을 했던 휴일이 뛰어있어서 일단 항상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명식 전문가,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 이런 핵심적인 질문 세 가지를 두 분께 던졌고요. 네, 그에 대해서 이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먼저 우리 조준성 이사께서는 코스피 61선인 1987포인트의 지지가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코스닥 그리고 대형주 종목으로는 차바이오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답니다. 네, 이명식 전문가께서는 이에 대해서 52주 신고가 종목을 주목하자 그리고 트렌드, 기업 체질 변화가 주목되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 주목하자고 하셨고요. 비아트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상세히 여러분께 소개를 하신다고 하네요. 네, 자,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히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준성 이사님께 주식을 살까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갔는데 오늘 장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 이게 좀 아쉽다라는 그런 막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예, 오늘 예. 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주식을 살까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지난주 방송에 제가 말씀드릴 때 2000포인트 기준해 가지고 이번 주에 저점 종합주가에서 저점이 어디를 찍는가를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1990인가 80인가 70인데 이번 주 저점이 1978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2000포인트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커플링을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지겨운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 주가 지수가 굉장히 초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가는 게 또 달러가 초강세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난주 환율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환율을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적인 기조가 지금 초달러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미국을 손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지금 1,100원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N달러 기준해 가지고 엔화 같은 건 80엔으로 시작했죠.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에 1달러 가지고 단무지를, 이게 닭강이죠. 80개를 살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96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가서. 달러를 갖고 있으면 전에 80개밖에 닭강을 못 샀는데 지금 96개를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원달러 기준 해가지고는 김밥을 예로 들면은 전에 1달러 가지고 김밥을 1030개밖에 못 샀는데 지금 1100개 이상을 삽니다. 달러가 굉장히 좋죠. 유로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유로화로 전에 햄버거를 137개를 샀는데 현재는 129개밖에 못 삽니다. 그만큼 달러를 갖고 있어야지 가장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강세가 이제 지고 있는데 이 강세 기조가 이러한 현상이 좀 드문 현상이죠. 달러 쪽으로 이제 전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에서 엔화 약세 해가지고 가만 안 놔두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각자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 전부 그냥 자국 화폐들이 다 낮아져 버리고 달러 강세로 가면서 이제 똔똔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조가 달러 강세 기조 계속 가게 되면은 미국 다우지수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동향을 잘 보시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반도 이제 증시로 봐야겠죠. 뱅가드 펀드 물량뿐만 아니라 그냥 한매라든지 오늘 삼성전자 갤럭시 4로 출시를 해가지고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하방 경직성은 계속 21선, 61선, 1980선은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수익은 잘 안 날 겁니다. 거래소 쪽은 어떤 특화된 종목 제외하고는 어떤 종목이 빠진 폭에서 반등하는 이러한 수익을 좀 노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코스닥을 많이 보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디커플링 되는 쪽은 종합주가 디커플링입니다. 근데 커플링 되는 쪽이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미국 올라가면 우리 계속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이제 550선 이제 목선에 왔기 때문에 지수적인 차원에서 코스닥 지수적인 차원에서 이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출렁거림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시가총이 큰데 갑자기 이렇게 짱돌리고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종목별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흐름에 있어가지고는 다우지수 나스닥이 상승하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점 갱신은 안 되더라도 계속 짱짱하게 받쳐줄 가능성이 많은 게 쉽게 말씀드리면 순환매가 계속 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디커플링 되는 종합주가지수 쪽은 아예 빠지는 쪽을 좀 많이 기다리는 게 낫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공략에서 매매 전략에서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빠지더라도 거래소가 코스닥이 빠지면은 코스닥 대형주 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전 세계적인 이 추세가 달러 강세 추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 달은 계속 기조하기 때문에 지그재그를 하더라도 다시 정고점을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밀린 상황에서 종합주가지수 2040을 갈 건가는 아리송하겠지만 코스닥은 520, 30을 가서 다시 540, 50은 또 다시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추더라도 코스닥이 맞춰야겠죠.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다음 주도 매매 임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환율 얘기하시면서 이제 뭐 엔화 환율 말씀하시고 하다 보니까 뭐 일본어 중 영향을 받은 그 똔똔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뭐 동등하다, 엇비슷하다 이런 말로 좀 가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엔화가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예. 자, 이명수 전문가께서 이제 52주 신고가 종목을 주목하라고요.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죠. 뭐 시캐스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일 지난 그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었고, 또 그 지정학적 리스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일정 부분 박스권에서 혼조 국면이 나타났지만 종목별로 순환이 돌면서 52주 신고가 종목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뭐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많이 상승한 종목들도 있지만은 이쪽 그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기업들의 체질이 강화되면서 52주 신고가가 계속해서 그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올라가는 종목 섹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은 앞으로도 그 외부 변수는 뭐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해외 변수 요인들이 100% 깔끔하게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뭐 매물 압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변동성 국면이 그 당분간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지속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이쪽 그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그렇고 계속해서 2000포인트, 550포인트 전후로 해서 긴장을 갖고 매매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 나타나는 종목군들을 특징을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에 그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유럽 증시의 경우에도 강한 상승 탄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에 따른 그러한 그 버블 논란도 있지만은 언제쯤인가는 그쯤에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그 막연한 그러한 그 불안 심리가 현재 팽배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뭐 미국에서 조정을 받는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나타난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기업 변화가 아니라 체질적인 변화로 나타난 그런 펀드멘탈의 개선 요인이라 하면은 종고점 부근대에서 조정이 나타난다면은 다시 한번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 뭐 그런 측면에서 52주 신고가 종목을 눈여겨봐야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잠시 그 환율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나와서 그 S&P 500 지수하고 달러 인덱스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2007년도하고 그 10년도에는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오히려 그 주가가 S&P 500 지수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달러 인덱스, 그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S&P 500, 다우존스도 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두 차례가 나타났었는데요. 빨간 표시를 한 그 2005년도 미국 경제가 탄력을 받고 크게 상승했던 시점이고요. 현재는 이제 막 그 미국에서 경기가 회복 조짐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게 그 아직까지는 초기 국면이긴 하지만 미국 경기가 좀 계속해서 뭔가 그 체질적으로 좀 좋게 흘러간다면은 의미 있는 그런 그 주가 상승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 국면은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근데 오늘 장이 좀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운수장비 자동차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모습이 괜찮았습니다. 강세였고요. 전기전자는 그동안에 이제 워낙 각광을 받아서인지 살짝 좀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인 듯한데요. 이 엇갈리는 움직임 속에서 좀 적절한 포지션을 취해야 될 텐데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네, 참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참 그 분석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 현대차 같은 경우 계속해서 내수 부진이 나타났는데 의외로 중대형 차의
그 판매 호조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또 그 환율도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서 뭐 환율이 뭐 한 1,100원대 안착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폭에 올랐는데요. 현대차를 비롯한 그 부품 관련주의 경우도 상당폭 많이 올랐습니다. 그 현대차 특히 그 부품 관련주 뭐 성우 하이텍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이들 종목군들의 경우 한두 달 전에 그러한 그 환율 불안감, 뭐 내수 부진 이러한 것들하고는 무관하게 1, 2개월 상승 랠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해외에 뭔가 그 기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계속해서 뭐 환율 리스크, 내수 부진으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차의 경우 조정폭이 컸지만 이들 부품주들의 경우는 현대 기아차의 성장 없이는 이렇게 좋은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중기적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즉 최악의 상황은 탈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겠고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한 6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선물도 한 6,800개약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비차익 쪽에서 5천억 넘게 그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일부 그 롤 오버 하면서 좀 그 고평가된 그러한 그 롤 오버된 물량을 이쪽 그 비차익 쪽과 관련된, 그러니까 펀드 일부 물량 매물 압박과 연계돼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한국전력 쪽으로 일단은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일 그 베이시스가 그 한 2.56을 콘덴거 현상을 보일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는 상당히 그 양호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의 경우 특별한 뭐 악재 요인은 없는데 갤럭시 4에 대해서 두 가지 코멘트가 있었죠. 일단은 뭐 그 신기술 내용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그 내용이 나왔고요. 반면에 현재 그 초도 물량이 갤럭시 S3보다 많기 때문에 적어도 그 현재 600만 개에서 한 1000만 개 정도 이렇게 판매 수량이 늘어난다라면은 물량 증가에 따른 뭐 매출의 호조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겠냐,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오늘 뭐 매물 압박인지 갤럭시 S4에 대한 그런 신기술 채택에 대한 그런 실망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2분기, 3분기까지는 선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그 매물 압박은 좀 일시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종목 선정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 이사님, 코스닥 대형주 보자고요. 네, 일단 앞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대형주여도 이제 코스닥 대형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오늘같이 이제 거래소 같은 현대차가 이제 강하게 올라왔는데 그런 거 찝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가능성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일단 대형주에 있어서도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고점이 이제 코스닥이 550 기준해가지고 대형주 같은 것도 많이 오르는 거 있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 있고 이제 차이들 좀 있는데, 지수가 이제 조금씩 고점은 갱신을 하는데 조금씩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도 코스닥 대형주 조금씩 올라가요. 그런데 조정폭이 들어온 것들이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기준해가지고 시가총이 크면서 이제 부품주들이 이제 오늘 조정폭이 조금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 종목들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매수 가능한 거죠. 아니면 이제 파라다이스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치고 나가는 종목들에서도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매매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기조가 미국 시장 이제 강세가 유지되는 거고 종목별로 이제 우리가 차별화가 좀 되는데, 대형주가 이제 파라다이스 다음 주에 또 22,000원 돌파하고 23,000원 바로 가는 코스가 나올 건지, 아니면은 2만원 눌렸다가 다시 뭐 종고점 22,000원 부분 다시 들어올 건지, 요거는 이제 봐야겠지만 어떠한 전략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매를 이제 맞춰 나가야죠. 그런데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파라다이스 기준해가지고는 뭐 차트 잠깐 보겠는데, 고가가 22,100원이 고가입니다. 만약에 이게 눌림목이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2만원까지 빠질 수가 있겠죠. 21선이. 근데 뭐 쉽게 빠지는 않을 걸로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2만원까지 빠진다는 가정하에서 요 폭 안에서 이제 물량을 조절하는 거죠. 21,500원도 사고, 21,000원 사고, 25,500원 사고, 2만 이렇게 물량을 대는 거죠. 이번 달까지는, 왜냐하면은 쉽게 꺾이지 않는 장세니까. 꺾이면은 그냥 뭐 싸게 사는 첫 번째 기회가 되는 거죠. 이런 전략이 있고, 아니면은 이러면서 이제 종고점 23,000원, 4,000원, 목표가 뭐 25,000원, 6,000원, 작년에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팔아서 제가 25,000원 본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치열한 싸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대신에 2만원 이하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아래 가격대들은 이 가격대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 가격에서 더 이 가격 가는 거는 이제 뭐 흐름을 이제 봐야겠지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이제 파트론 같은 거 보게 되면 시가총이 9,800억짜리입니다.
이거는 고점 26,400원 찍고 25,400원 다음 주에 좀 더 흔들리게 되면 뭐 25,000원 이하 들어오게 되면 25,000원, 24,000원, 23,000원 여유 있게 보는 거죠. 이게 왜 그냥 밑에 23,000원까지 크게 보냐면은 밀리는 양상에서 올라온 폭이 크고 밀리는 양상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쉽게 이게 저점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탁탁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물량을 갖고 뭐 좀 편안하게 먹는 방법이 있어가지고는 물량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25,000원 저점이니까 25,000원 뭐 1,000개 사실 분 찍어가지고 26,000원 딱 팔으셔가지고 뭐 주간 따위로 뭐 5%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만약 25,000원 깨지고 내려가더라도 다시 26,000원 부근 정도 갈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물량으로 이제 커버를 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대신에 뭐 적게 잡아서 올라가게 되면 그 정도로 또 만족을 하는 거고.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또 말씀드립니다. 여유를 갖고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확 찍어가지고 확 먹는다 이런 차원 주식을 보게 되면은 올 상반기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걸 생각하셔가지고 일단은 다음 주에 코스닥 대형주 시가총액 위주로 우상향인 패턴들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런 패턴들 해가지고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임 전문가님께서는 현 시장의 트렌드 또 기업 체질 변화에 주목하자는 주문을 주셨네요. 네, 그 최근에 그 52주 신고가 나타난 종목군들을 보면은 그 내수 관련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내수 관련주에서도 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시장 이쪽 진출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현재 주가에 그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그 시기이고요. CJ는 뭐 그 음식료,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이런 것들이 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눈에 띄게 중견그룹 중에서도 빠르게 시가총액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징적인 것은 코스닥 시장의 매일 유업입니다. 일단은 뭐 자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한 효과도 있지만은 중국에서 그 분유 파동 이후 해외에 여행객들이 현지 그 분유를 사들고 중국으로 다시 오는 그런 그 고객이 많다고 한답니다. 그렇다면은 메일 유업의 경우에도 이에 따른 수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번 그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콘텐츠 분야입니다. 현재 그 미래창조과학부 그 장관이 그 내정이 됐죠. 그러면서 어제 뭐 와이브로 관련주 많이 올랐는데 최근 들어서 그 문화산업에 대한 그런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부터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갔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면서 그 영화, 문화산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요. 국내에도 이런 그 문화산업이 이제 뭐 자리에 안착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콘텐츠 관련주인 뭐 SBS 콘텐츠라든가 CJ ENM,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그 J 콘텐츠리가 대량 거래와 함께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그 미국의 그 주가를 보니까요. 뭐 구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애플 이쪽 그 IT 섹터의 경우에는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존슨앤존스라든가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월트 디즈니 경우 뭐 음반 산업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과 함께 장기적인 그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역사적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기업의 그 체질 변화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턴 어라운드 관련 종목은 뭐 많이 아실 겁니다. 적자 기업에서 흑자 전환.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퀀텀 점프, 전략적 변곡점에 위치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에 납품하는 코스닥 관련 부품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이 뭐 아이리뷰의 경우에는 전략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 즉 그동안의 그 펀더멘탈 개선이 뭔가 크게 변할 수 있는 변곡점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잘 참고해 두셨다가 이들 종목들이 실적과 차트 모양이 개선된다면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체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 주목하자는 주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해당되는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 이사님 어떤 종목이었죠? 네, 시간이 짧은데 빨리 말씀드리는 네. 차바이온 가지고 왔습니다. 차바이온 뭐 기업 실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 뭐 얘기하기 좀 그런데 실적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주식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움직이듯이 차바이온도 움직이는데 뭐 오늘 제가 뭐 원고 보냈을 때가 12,000원 이하에서 움직였는데 뭐 종가상으로는 2시부터 이제 움직였는데
일단 눌림목을 좀 기다려봐가지고 11,600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12,000원 이하로 매수해가지고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전고점 14,000원 뭐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 14,000원이라든지 14,000원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 13,000원 정도 가게 되면은 뭐 한 10% 정도, 아니, 한 7, 8%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 위주로 해가지고 12,000원 이하 11,000원까지 넉넉하게 잡아놓으십시오. 그리고 잡히는 데 가지고 먹는다 생각하셔가지고 다음 주 단기 공략을 한번 해보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바이오엔 들어봤고요. 비아트론이었죠, 이명수 전문가님? 네, 그 비아트론의 경우 최근 들어서 그 스마트폰에서 현재 뭐 고화소와 관련된 그 부품업체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악시드 그 열처리 장비에서 일단 뭐 상당히 견조한 그런 그 매출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그 중국에서 그 디스플레이 패널에 대해서 현재 뭐 100% 넘게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장비 업체들이 먼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의 BOE사로부터 현재 수주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그 5.5세대 삼성 그 디스플레이로부터 그 아몰레드 장비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2분기부터는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브라질에서 뭐 그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이 연달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몰레드 TV 시장에 선점하기 위해서 삼성, LG 디스플레이가 먼저 투자를 활발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악시드 장비 쪽에서 일단 뭐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비아트론이 효과를 그 먼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비아트론의 경우에는 그 19,000원 이하에서 중기적 관점에서 뭐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손절 가격은 17,500원대를 이탈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 1월달하고 2월달 증가하면서 17,000원대 단기 박스권을 돌파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추천 종목 두 가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의 AS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 이사님. 네, 제가 지난주에 저평가 종목으로 코맥스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 가격은 뭐 기본 4,000원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차바이오는 다른 거죠.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한 3개월 정도 놔둬가지고 한 3, 40%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뭐 이번 주 한 12% 뭐 살기에는 월요일, 화요일 뭐 수요일까지 살기는 많이 주었는데 좀 약간 길게 가십시오. 또 단타를 뭐 치시더라도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추천해주는 종목들 뭐 길게 본다 하는 종목들 치셔도 괜찮고 일단은 뭐 4,000원 뭐 단기 목표 1차적 목표가는 계속 유지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임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그 락앤락입니다. 한 3, 4일 그 횡보 국면이 나타났는데 전일 그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금일은 소폭 매도율을 보였는데 일단 의미 있는 수급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000원대, 29,500원대만 돌파한다면은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추천 종목 AS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조준석, 이명식 두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장이 마쳤습니다. 한 주 잘 마무리했고요. 자, 다음 주에는 보다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건강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